상태 변화 요거 여기 몇 쪽이냐? 16쪽입니다. 16쪽. 상태가 물질은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하는데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존재해요. 모양이 일정하고 부피도 일정하고 단단하고 압축되는 정도가 없으면 고체입니다. 고체. 시험대 비교제예요. 시험대 비교 뒤쪽에 있습니다. 16쪽. 근데 액체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담는 용기에 따라 달라지니까 일정하지 않음. 근데 부피는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거고 흐르는 성질이 있고 압축은 거의 안 됩니다. 빈 공간이 좁기 때문에. 기체는 모양도 일정하지 않고 부피도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하지 않은. 흐르는 성질이 있고요. 기체도 흘러다니는 거예요. 압축되는 정도 있습니다. 누르면 압축돼요. 그래서 물질은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로 존재할 수가 있어서 서로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상태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 용어를 다 외우셔야 돼요. 가열을 할 때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고체보다 액체가 더 활발해져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가열이야, 가열. 요게 가열이다. 그런데 요거를 뭐라고 하냐? 융해라고, 융해. 근데 액체가 기체로 될 때는 기화라고 해요, 기화.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달라요? 그쪽이 아닌 거 그건 범위가 아닌 거. 근데 요게 용어를 헷갈리면 다 틀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부터 해야 돼. 이거부터 할게요.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로 되면 융해라고 하고 액체가 기체로 되면 기화라고 해요. 기체화 된다. 그 다음에 고체에서 가열하면 바로 기체로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승화긴 한데 이런 건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다라고. 냉각을 하게 되면은 기체가 액체로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액화라고 해요. 액화라고 하고, 액체가 고체로 되면 응고라고 하고, 기체가 바로 고체로 돼도 승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된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답 쓸 때. 그래서 융해가 되는 경우, 철이 원래 고체인데 용광로에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녹을 수 있죠. 그러면 융해라고 하고, 아이스크림도 원래는 고체야, 고체인데 녹아 흘러내리는 거는 융해가 돼서 그런 거고요. 젖은 빨래가 마를 때 기화돼서 그래, 기화. 액체가 기체로 돼서. 물이 끓는 것도 기화입니다, 기화. 근데 승화 중에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될 때는 드라이 아이스라는 게 있어. 그거는 이제 고체 이산화탄소인데요. 그걸 놔두면은 이제 이렇게 점점 작아져. 왜냐면 기체가 돼서 날아가니까 그런 거고요. 나프탈렌도 그래, 나프탈렌도 승화가 잘 되는 물질이에요. 그런 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나프탈렌 승화 잘 되고, 드라이아이스 승화 잘 되고,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애도 있는데 걔도 승화 잘 돼. 그런 사례는 다 외우시는 거예요. 모르면 자기만 틀리는 거야. 자, 냉각에 의한 거. 냉동실에 넣어도 물이 언다. 얼면은 응고다, 응고. 흘러내리던 촛농이 굳는다.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거니까 응고. 액화는 기체가 액체로 되면 돼. 기체가 액체로. 새벽에 수증기들이 풀잎에 맺혀, 이슬로. 그러면은 액화야, 액화. 얼음물이든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그러니까 얼음물을 떠났어. 그럼 여기에 물방울이 총총총 맺히는데 이런 공기 중에 수증기가 액화돼가지고 그런 겁니다. 겨울철에 유리창에 성에가 생긴다. 이게 성에가 되게 이렇게 예뻐요. 그 유리창에 있잖아요. 이렇게 막 무슨 나뭇잎 모양처럼 막 성에가 생겨 이렇게. 그런 거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바로 고체로 된 거, 바로. 액체가 됐다가 고체로 된 게 아니라 바로 고체로 되면 성에라는 게 생기고,
늦가을 새벽에 추울 때 서리가 내린다. 이런 것도 기체가 바로 고체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눈 이런 거, 눈 있죠, 눈. 그러나 눈도 승화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뭐 상고대 뭐 이런 것도 있어, 상고대. 뭐 이런 것도 승화가 된 거다. 자, 고체 구조 이렇게 생겼어. 입자 모형이 규칙적으로 생겼고요. 제자리에서 진동은 합니다. 아예 운동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액체는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고 비교적 활발하고 기체는 더 활발합니다. 매우 활발하다. 입자 배열이 규칙적이다. 규칙적 쓰시고, 고체보다 불규칙적이고 이건 매우 불규칙적이고, 입자 사이 거리 매우 가까운 거고 이건 조금 먼 거고 이건 매우 먼 거다. 이런 거 다 아셔야 돼요. 까딱하면 틀립니다. 대충 하면 틀려요. 그냥 알 것 같은데 보면은 모르더라고. 자, 가열을 할 때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 융해나 기화나 고체에서 기체, 이거는 가열이야. 가열이고, 냉각할 때는 입자 운동이 덜 활발해지는 거, 기체에서 고체로, 액화, 응고,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거, 이런 거는 냉각할 때다. 입자 운동 가열할 때 열 에너지 받아서 활발해지는 거고요. 냉각하면은 열 에너지 빼앗기기 때문에 둔해지는 거고, 입자 운동이 가열하면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거고, 냉각할 때는 규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 사이 거리 멀어지는 거고, 가열하면 멀어지고 냉각하면 가까워집니다. 성질은 변화 없다 쓰셔야 돼요. 변화 없다. 질량도 변화 없습니다. 부피는 가열하면 증가하는 거고 냉각하면 감소하는 거고, 예외가 있어요. 예외. 물은 융해할 때, 융해는 고체가 액체로 될 때인데, 물에서는 얼음이 물로 될 때, 그때 감소해요. 다른 애들은 액체가 되면 증가하는데 물만, 액체가 부피가 더 작아요. 고체보다. 물만 그런 거다. 응고할 때 부피 증가한다. 응고는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건데 다른 애들은 부피가 감소하는데 물만 증가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얼음이 물 위에 뜹니다. 물 위에 뜬다. 근데 이게 다른 애들은 안 떠요. 다른 애는 고체가 무거우니까 가라앉는데 이 물만, 얼음이 액체 위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이트도 타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태 변화할 때 성질은 변화가 없다라는 건데, 그거를 확인하는 실험인데, 여기 투명하게 되어 있는 데는 기체 상태이거든. 기체. 근데 이 염화 코발트 종이라고 하는 애가 수증기에 닿으면 원래 붉게 변해요. 물에 닿으면 붉게 변합니다. 근데 수증기는 기체인데도 붉게 변하고, 김 있지, 김? 김은 액체다. 이거 아셔야 돼. 김은 액체야. 김이 기체가 아니에요. 물방울이, 작은 물방울들이 떠 있는 건데, 거기에 닿아도, 액체에 닿아도 붉게 변해. 그러니까 기체도 붉게 변하고 액체도 붉게 변하니까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세톤이라고 이제 증발 잘 되는 애가 있습니다. 어머님들 매니큐어 같은 거 지울 때 쓰는 건데, 액체 상태로 담아놔서 기화 전, 액체지, 액체 지금. 질량을 쟀더니 143이에요. 좀 있으면 기화가 되거든. 안 보이거든. 근데 못 도망가게 이렇게 뚜껑을 막아놨기 때문에 여기 있어요. 안에 있을 때도 재면은 143이야. 그러니까 상태 변화가 되면 질량은 어떻게 된다? 안 변한다. 질량도 안 변하고 성질도 안 변해요. 근데 부피는 변해요. 부피는. 아세톤이 기체화되면, 기화되면 부피가 증가합니다. 여기 액체 아세톤 넣은 다음에 막은 다음에 가열하면 얘가 기체가 되면서 얘가 페트병이 다시 이렇게 부풀어요.
왜냐면 부피가 증가하니까. 자, 이거 기본적인 거를 알아야 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해보십시오. 이렇게 할게요. 압축이 되려면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야 돼요. 그 질소는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기 압축이 잘 되는 거고, 헬륨도 원래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에탄올은 액체고 금은 고체이기 때문에 압축이 잘 안 돼요. 상태를 써라. 누는 고체 상태고 이슬은 액체고요. 서리는 고체 상태고 수증기는 기체입니다. 자, 냉동실에 둔 물이 온다. 액체가 고체로 된다. 응고. 물이 사라진다라고 돼 있지. 물은 액체였지. 사라지는 거는 기체가 되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라진다라는 게 이제 눈에 안 보인다 뭐 그런 뜻이야. 뿅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는 기화라고. 기화. 그래서 이슬이 맺히는 건 기체가 액체로 되는 거기 때문에 액화고요. 라면 먹을 때 김이 서린다. 이거는 기체가 수증기가, 김은 액체거든요. 이것도 액화구나. 액화 쓰면 돼.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액화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건 고체잖아. 고체. 철이 고체고 구리도 고체입니다. 산소는 기체고 물은 액체고. 그 다음에 가열하려면 이렇게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애 골라야 돼. 활발해지는 애 나 고르시고요. 활발해지는 애 다 고르시고, 요렇게 될 때 가 고르시면 되죠. 가나다 그러면 되고, 일반적으로 물질의 부피가 가장 크게 감소한다. 얘가 예로 되는 게 부피가 가장 크게 감소하는 거지. 근데 왜 일반적으로라는 말이 붙냐면 물은 예외야. 물은 사실 액체가 더 부피가 작아서 물은 마루 갈 때가 부피가 가장 크게 감소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물질은 기체가 고체로 될 때 가장 크게 감소하는 거죠. 알코올이 마른다. 알코올 액체야. 기화니까 다네요. 다. 여기에서 골라야 되니까 다 고르셔야 되고요. 다. 기화지. 기화. 대부분의 고체 물질은 액체로 되면서 융해되면서 부피가 증가하지만 예외적으로 얼음이 물로 융해되면 부피가 감소한다. 얼음이 부피가 더 큽니다. 물보다. 상태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거. 성질 안 변하고 질량 안 변하는데, 질량 없으니까 입자 개수 안 변한다. 이거 찾으시면 됩니다. 질량이나 개수 이런 거 안 변하는 겁니다. 부피는 바뀌어요. 내용을 먼저 하고 중단원 기출을 풀게요. 시험이 뭐 어떤 시험이에요? 뭐 단답형, 뭐 서술형, 뭐 서술형이에요? 서술형 있는 걸로 알고. 아, 그래요? 자세하게 쌤이 이렇게 많이. 일단은 중단원 핵심 요약 먼저 할게요. 자, 상태 변화될 때 열 에너지가 출입하는데 고체가 액체로 되면 융해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지 이렇게 활발한 애가 되는 거예요. 기화열을 흡수를 해야지 기체가 되는 거고, 승화열을 흡수해야지 기체가 되는데, 요렇게 될 때는 있잖아. 얘네가 열 에너지 흡수해 가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는 내려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열 에너지 흡수하니까 주변의 온도는 내려가는 겁니다. 이때 이 활발하던 애가 덜 활발해지면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근데 이게 액화기 때문에 액화열을 방출한다라고 하고, 이거는 응고열을 방출합니다. 얘가 예로 될 때 승화열을 방출합니다. 근데 이게 방출이 된다라는 거는 주변으로 방출하는 거니까 주변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런 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냉장고도 만들고 에어컨도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자, 봐봐. 이게 고체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고체부터. 고체 온도가 요랬는데 가열을 해. 그럼 온도가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온도가 일정해. 일정할 때를 녹는 점이라고 하는데 왜 일정하냐면 가열을 해줘도 이 물질이 융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상태 변화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합니다. 근데 이때의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해요. 녹는 점. 융해될 때, 융해는 녹는 거거든요. 융해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한다. 그럼 다 녹았어요. 그럼 이때는 고체랑 액체랑 공존을 하고 있다가 다 녹고 나서 액체만 있으면 온도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때 막 끓어요. 끓는 점에서 기화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요거는 기화점 이렇게는 안 얘기하고 끓는 점 이렇게 얘기해요. 끓는 점. 녹는 점과 끓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 흡수한 열 에너지가 모두 상태 변화에 이용되기 때문에 사용되기 때문에 온도는 안 올라가고 액체가 기체로 막 바뀌는데 쓰고 있는 겁니다. 다 기체로 되고 나서는 온도가 또 올라가. 그거 아셔야 되고. 자, 열 에너지를 방출할 때, 그러니까 냉각할 때 있잖아요. 냉각할 때 온도가 내려가다가 요때 있잖아요. 요때 안 내려가는 데가 있죠. 안 내려갈 때. 그때 응고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그렇다. 방출되면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냉각시키니까 온도가 똑같은 거예요. 냉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얼고 나서는 이제 온도가 내려가죠. 응고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어는 점. 같은 물질인 경우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똑같다. 어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한 까닭 상태 변화하는 동안 뭐뭐 하는 열 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뭐 방출하는 열 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준다. 자, 그래서 자, 고체 융에는 고체가 액체입니다. 기화는 액체가 기체고요. 그럼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입자운동 활발해지고 불규칙적으로 변하는데 입자사이 거리 멀어지고요. 주변은 시원해지는 거고, 응고 액화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는 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방출. 그러면서 둔해지고 입자운동이 규칙적으로 되고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주변은 온도가 올라갑니다. 열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보셔야 되는데, 열 에너지 흡수할 때 주위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함으로 주위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더운 여름날에 얼음 조각상 근처에 있으면 얼음이 녹겠지? 그러면 이제 융해열을 흡수하는 거예요. 융해열 흡수.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워 음식물을 차갑게 보관한다. 이런 거고요. 수영하고 나오면 물이 증발돼, 기화돼. 기화열을 흡수해 가기 때문에 춥게 느껴지고, 알코올을 발라. 그럼 알코올이 기화돼. 그럼 기화열을 흡수하니까 온도가 내려가고요.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해서 아이스크림을 녹지 않게 보관한다. 베스킨 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 사면,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면 드라이 아이스 넣어주는데, 걔가 승화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안 내려갑니다. 걔가 자꾸 뺏어가니까 안 높아집니다. 미안해. 온도가 안 높아집니다. 공연장에 드라이 아이스를 뿌린 후 무대 근처에 있으면 시원하다. 뭐 그러긴 하고, 저런 거는 주로 안개 만들 때 드라이 아이스 많이 쓰는데요. 그거는 승화열 흡수랑 관계가 있다. 열에너지 방출하는 상태 변화. 주위로 열에너지가 방출되므로 주위 온도가 올라간다. 그거를 이용하는 거, 겨울에 오렌지 나무에 물을 뿌려. 그러면 물은 얼어.
물은 어는데 열 에너지가 방출됐기 때문에 오렌지 나무는 안 오는 거예요. 물이 얼어도. 그래서 이런 거를 응고열 방출한다라고 하고, 응고열 방출하는 얘가 이글루에 사는 이누이트들이 물을 뿌려. 그럼 물이 얼 때 열이 방출돼. 그래서 물을 뿌려 놓으면 좀 있으면 따뜻해지는 겁니다. 액화열 방출. 소나기 내리기 전에 후덥지근하다. 왜냐면 이제 액화가 되니까, 수증기가 물방울로 액화가 되니까 액화열 방출되는 거고, 눈이 내릴 때 포근해진다. 이거는 이제 수증기가 눈으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눈은 고체이기 때문에 승화가 되는 거죠. 한겨울에 눈 안 내릴 때보다 눈 내릴 때가 더 포근해요. 그때 열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자, 에어컨과 증기 난방기 원리. 에어컨은, 잘 들어요. 에어컨은 액체 상태의 냉매가 실내기에서 기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기와 열을 흡수합니다. 그러면은 실내가 차가워져요. 그러면 이제 이 기체를 다시 이 바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기체를 다시 액체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액화열이 방출돼요. 실외기에서는. 그러면 실외기는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실내는 온도가 낮아지지만. 그래서 원래 도시 바깥에는 엄청 더워요. 건물 안에 들어와야지 시원하지. 그 다음에 증기 난방기. 수증기를 만들어서 보내. 그러면 여기에서 기체가 액체로 되면서 액화열이 방출됩니다. 액화열이 방출되고, 그러면 따뜻해. 액체는 다시 가서 기체로 만들어서 다시 보냅니다. 보일러에서는 기와열을 흡수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열 에너지 가해주니까 기와열을 흡수해서 기화될 수 있지. 자, 1번부터 10번까지 해보시고요. 자, 여기 보세요. 요 그래프 읽을 때, 요게 시작점을 일단 뭔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 고체라고 됐다, 고체. 여기가 고체고, 여기가 고체랑 액체랑 같이 있어요. 녹는 동안에는 고체, 액체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액체고, 여기는 액체랑 기체랑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기체로 되고 나서는 기체만 있죠. 그래서 다구간 어딨나요? 여기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액체.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은 온도 변화가 없을 때예요. 나랑 라입니다. 나랑 라. 여기를 선택했는데 이거는 온도가 변하는 거지 상태는 그대로야.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 나에서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하는 거고, 라에서는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겁니다. 나와 라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한 까닭은 흡수한 열 에너지가 모두 상태 변화에 사용되기 때문에, 가열은 해줬는데 흡수가 됐으니까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온도가. 물질의 열 에너지를 어쩌면 운동이 빨라진다. 흡수해야지. 열 에너지 흡수하면 운동 에너지가 빨라져서 입자 운동이 매우 불규칙적으로 되고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그 다음에 에너지 방출하려면 막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안 활발해져야 되는 거예요. 방출하려면 막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안 활발해져야 됩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안 활발해져야지 에너지 방출해서 더 규칙적인 배열을 갖는 게 되는 거고, 주위 온도가 낮아지려면 열을 흡수를 해야 돼. 얘네가 흡수는 이렇게 안 활발하던 애가 활발해지는 게 흡수되는 거죠. 안 활발해지다가 활발해지는 거, 이런 게 흡수.
액체가 기체로 되는 흡수, 기화열 흡수.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은 주변에서 흡수하니까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고요. 방출하게 되면은 주변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자, 소나기 내릴 때 후덥지근하다. 이거는 수증기가 액체로 되면서 후덥지근해지는 거예요. 방출되는 거, 방출. 자, 춥다. 왜 춥냐면 그 물이 기체가 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를 놓아둔다. 겨울에 과일 저장 창고에 그럼 물이 얼어요. 그러면서 응고열이 방출돼. 그러면은 물은 어는데 과일은 안 어는 거예요. 그 다음 휴대번호 뷰테인 가스통 흔들어 보시면 그 안에 액체로 있어요. 액체. 근데 이게 가스가 될 때 칙 하면서 나오잖아. 그럼 기화되는 거. 기화 열을 흡수를 해요. 흡수. 부탄가스를 사용하고 나면 가스통이 먼저 차갑다. 얘가 기화될 때 흡수해서 그래. 흡수해서. 다음 현상에 대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열에너지 종류를 쓰시오. 이거 아까 말했는데 이제 응고될 때 응고열이 방출되는 거고, 얘도 물이 얼면서 응고되면서 열이 방출되니까 오렌지는 안 얼게 되는 겁니다. 에어컨 실내기에서 액체 냉매가 기화하면서 에너지를 기화되면 기화열 흡수. 그러면 실내 온도는 낮아집니다. 시험을 서술형으로 봐? 아, 몰라요, 지금? 저희 반잘 모르겠어요. 네? 몰라요? 설명을 하지 않을까요? 그럼 서술형 할게요, 이거. 28쪽. 28쪽 할게요. 고체가 융해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와, 그러면 이제 융해라는 거는 녹는 건데요. 녹는 거. 아마 그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는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녹는 점. 그 다음에 액체가 응고될 때, 얼 때죠. 얼 때. 그때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그때 온도는 어는 점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할 때 일어나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는 액체가 기체로 될 때는 끓는 거거든요.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끓는 점. 그 다음에 열에너지 흡수하는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 방출하는 상태 변화를 모두 쓰시오. 뭐 없네. 그러니까 가는 열에너지 흡수하는 거는 융해. 그 다음에 기화. 기체로 되는 거 액체가. 그 다음에 승화긴 한데 흡수하려면은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가 일어나야 돼. 그 다음에 열에너지 방출하는 상태 변화 쓰시고, 응고될 때 응고열 방출, 액화될 때 방출, 그 다음에 승화인데 활발하던 애가 안 활발해질 때, 요렇게 될 때 한번 정리해 보시고, 물질이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변할 때 주위 온도 변화를 쓰시오. 그러면 이제 기체가 더 활발하거든요, 액체보다. 그럼 얘가 에너지가 남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액화열이 방출돼요. 주위의 온도는 올라갑니다. 올라간다.
그런데 소나기가 내릴 때 후덥지근해진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글루 안에 물을 뿌려서 내부를 따뜻하게 할 때 물 출입하는 열에너지 종류는 그러니까 물이 얼면서 응고열이 방출돼서 그래요. 응고열만 써도 됩니다. 응고열이 방출돼서 그렇습니다. 6번에 어떤 물질의 녹는 점이 0도씨일 때 어느 점은 얼마냐? 어느 점도 0도씨지. 어느 점도 0도씨입니다. 0도씨 쓰시고 같은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느 점은 같기 때문이다. 같은 물질의 물질을 가열하거나 냉각할 때 열에너지 출입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가열할 때는 열에너지를 이제 흡수하는 거죠. 물질을 가열하면 열에너지를 흡수하고 냉각하면 열에너지를 방출한다. 여름에 얼음 조각상 옆에 있으면 시원하게 느껴지는 까닭은 얼음이 융해되면서 융해열을 흡수하여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 얼음이 융해될 때 열에너지를 흡수하여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부탄가스를 사용하고 난 다음 가스통을 만져보면 차가운 까닭. 부탄가스 안에 액체 상태로 부탄이 들어있습니다. 액체 상태의 부탄이 기와열을 흡수해요. 기와열을 흡수하여 차가워진다. 근데 상태 변화라는 말이 없네. 부탄이 상태 변화할 때 그때 기와열을 흡수하여 차가워진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0번 증기 난방기가 건물 내부를 따뜻하게 하는 까닭. 수증기 상태로 들어오거든요. 수증기가 액화되면서 열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열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잠깐만. 숙제 좀 내줄게요.